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내년 지방선거에서 꼭 승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조금만 저희들을 믿고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의힘의 어떤 선택, 과연 무엇일까요? 말할 단계가 아니다.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한번 선을 그은 걸 보면 계엄 사태 사과는 아닐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무슨 날짜가 되었다고 사과를 하고 그것을 믿어주겠느냐 국민들이. 이미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김영태 비대위원장께서 사과를 아주 세게 했거든요. 당시에 당내에 좀 반발이 있을 만큼 사과를 했고, 이미 사과는 했다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 다른 최고위원은 당대표와 상의 중이라고 했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우리 지도부 출범 100일을 맞기 때문에 어떤 화끈한 메시지를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당대표하고 저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저희가 내놓는 순간이 오지 않을까. 이게 꼭 12월 3일 날 저희가 뭘 다 털어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12월 3일을 딱 일주일 앞둔 오늘, 과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나온다면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도 궁금합니다. 네, 국민의힘 오늘 충남 천안을 찾았습니다. 어제 구미였고요. 오늘은 천안. 역시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언제부턴가 저희가 집회를 할 때마다 저기 들리십니까? 쥐새끼들이 구멍을 파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힘을 냅시다. 이제 여러분께서 장동혁을 지켜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께서 국민의힘을 믿고 끝까지 지지해 주십시오. 이재명의 사주를 받은 저런 쥐새끼들이 더 이상 날뛰지 못하도록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 주십시오. 예, 이재명 대통령 사주를 받은 쥐새끼 이런 표현. 글쎄요, 표현이 점점 세지는 것 같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동학 의원님, 네. 외연 확장이라는 단어와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 어쨌든 지방선거가 치러지게 되고 그 지방선거는 결국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저렇게 그냥 계속 가시는 것이 저희들은 상대하기 좋아지는데, 문제는 국민들께 돌아가야 될 정치의 어떤 건강한 이 싸움을 통해서 결국 좋은 수혜로, 좋은 정책으로 국민들께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헌법 안으로 지금 들어오는데 대단히 이 미온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고, 저는 저것이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윤어게인을 외쳤던 지난번 당권 선거를 한번 떠올려 보면요, 당시에 장동혁 대표가 극우 유튜버들 그 면접 보러 다녔습니다. 그 유튜버들의 지금 포획돼가지고 아예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나오려고 하는데 못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꾸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는 국민들의 어떤 민심에서 점점 동떨어진 형태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 점에서 헌법 바깥으로 나간 저 행동이 도대체 언제 돌아올 것인지 의아스럽기도 하고요. 저게 유효타일 것인가? 이런 것도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예, 김윤영 의원 의견도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장애 집회에서 나온 연설이니까 연설 중에서는 좀 과격한 표현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 표현이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원내에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비춰봤었을 때 어쩔 수 없이 나온 과격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주당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당이 장애로 나왔을 때는 무조건 야당 탓만 하지 마시고 여당으로서, 거대 여당으로서 과연 국회 운영을 과연 공정하게 했느냐,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했느냐,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간사 간의 협의, 양당 간의 거대 여당, 거대 야당의 제1야당의 어느 정도 권한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토론과 그런 성숙의 문화를 갖추면서 국회 운영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자문해 보시고 자답해 보시기를 저는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이 계엄 1년인 오는 12월 3일 그 전날까지 계속 장외 집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엄 사과 여부를 두고 당 안에서도 계속 갑론을박 지속되고 있는데, 지도부에서도 의견이 좀 엇갈리는 모양새입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아침 라디오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은
비대위 시절에 이거 이미 사과했다, 또 사과하냐, 내부 분열 조장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고요. 이거 김기흥 의원께 먼저 입장 여쭐게요. 사과는 뭐 어떻게 좀 가시화되는 게 있나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들끼리도 그렇고요. 장동혁 대표가 지금 초선, 재선 중진들 많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12월 3일 계엄이 1년 되는 날인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27일 날 체포 동의안 요 관련해 가지고 통과가 되면 영장 실질 심사가 12월 2일 밤이나 12월 3일 새벽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혐의가 내란 관련해서 공모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위헌 정당으로 해가지고 사실상 제1야당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법적인 어떤 최종 법적인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선의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했을 때 그게 도리어 정치적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법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또 하나는 일종의 이거죠. 야당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계엄에 대해서 저마저도 계엄이라는 것들에 야당이 그 당시 민주당이 끊임없는 탄핵을 남발했어도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꼭 계엄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계엄이 곧 내란이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법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우리가 야당이 된 상태에서 야당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지금의 이재명 정부와 그다음에 민주당이 하는 지금 법치를 훼손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사법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항소 포기를 하고 재판을 삭제하려고 하는 그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경고하고 국민들과 함께 싸워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강한 면이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예, 신여영 의원 상대당이지만 이 지도부의 행보 그리고 사과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뭐 내가 황교안이다. 그리고 뭐 윤석열 감옥 가서 면회하고 이런 방식으로의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 힘이기 때문에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12월 3일 날 뭔가 변한다? 그거에 대한 국민들의 진정성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보면은 지금 한덕수 총리도 15년 구형됐잖아요. 비상계엄과 내란에 대해서는 어차피 유죄 취지로 앞으로의 많은 구형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추경호 의원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도 뭐 여러 가지 그런 위법한 행위에 가담했다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거를 방어적으로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겠느냐. 절대 저는 반대로 간다고 보고요. 특히 오늘 그 충청도 천안에서 하셨잖아요. 충청도는 우리 국민들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정말 중심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여전히 장동혁을 지켜주십시오. 이재명 뭐 쥐새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 야당으로서의 뭔가 정부 여당의 실정을 제대로 견제하는 게 아니라 발목 잡기만 하고 지금 장동혁 체제가 리더십이 불안하니까 본인을 지켜달라고 하는 윽박지르고 내지르는 방법으로의 그런 스피치이기 때문에 전혀 공감을 살 수가 없다. 결국에는 지선에서도 중도층의 표심이 매우 중요할 텐데 점점 더 그 괴리가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장동혁 체제 많이 불안하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만요. 아까 이재명 쥐새끼라는 표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서 장동혁 대표의 워딩을 보면 이재명 사주를 받은 쥐새끼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한 건 아니고요. 뭐 그렇게 표현했던 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역설적으로 12월 3일에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저는 기각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체포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계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을 하고 있었을 거다, 위법성을. 그런 내용이 있고요. 또 하나는 원내대표로서 당연히 아침 회의 때 야당에 대해서 끊임없는 탄핵과 그다음에 방탄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는데 그걸 또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에서 화이팅한 거 이런 것까지 어떻게 보면 내란 혐의로 이렇게 묶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기각이 됐을 때 민주당이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제1야당을 내란으로 얽어매서 이렇게 사실상 위헌정당 해산시키려고 하는 움직임에 있어서 저는 제동이 걸리고 그에 따라서 제가 볼 때 일종의 정치적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떠밀려서 하듯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저는 오히려 지금 사과할 마음이 전혀 없는 분들에게 약간 언론에서 사과할 마음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어요. 왜 그러냐면 사과라고 하는 것은 때와 장소,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미 그 부분을 실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내는 메시지를 지속 가능하게 계속 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국민들께서 그걸 믿어주실까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건 사과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것이 뻔하고 사과만 해가지고 넘어갈 수 있나요? 인적 청산해야 되죠. 그동안 수없이 많은 반헌법적인 발언들을 했던 것들을 다 징계해야 될 텐데 그러면 본인들 지도부가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상처받지 않은 오염되지 않은 분들이 다시 나와가지고 국민 앞에 서서 지도부 얼굴들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과연 저것을 할 수 있느냐? 저는 물리적으로 그냥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과를 한다 손 치더라도 효과도 없고 실질적인 사과의 효과를 내려면 인적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언론에서 사과를 할 것처럼 지금 표현을 그냥 하고 있어서 이 논쟁이 저는 참 무의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민영 의원님. 사과를 해야죠. 국민의힘은 계엄에 어쨌든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에 의해서 계엄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구성원들로서는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희는 여러 번 사과를 해왔지만 현재 지도부는 그 사과와 다른 결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과를 한다고 해서 방금 전 이동학 최고위원이나 신현영 의원님처럼 말씀처럼 저희에게 더 많은 쇄신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공당이고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만큼 저희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국민의힘이 국민의힘 역시도 계엄 당시에는 가장 앞장서서 입장을 밝혔었고 막아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었던 점도 있습니다. 예. 그런 취지를 저희가 살리기 위해서는 사과가 반드시 수반돼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제는요. 저희가 박수현 민주당 의원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두 분과 마수 토론으로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